명절 전날 밤이었다. 지연은 아이 방 불을 끄고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아이의 옷가지와 작은 가방 하나가 소파 옆에 놓여 있었다. 매번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손이 무거웠다. 지연은 가방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아이 옷, 양말, 그리고 시댁에 드릴 선물 봉투. 괜히 봉투를 꺼냈다 다시 넣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올라왔다. 엄마, 내일 할머니 집 가? 아이의 목소리가 방문 틈으로 흘러나왔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 잠깐 들렀다 올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연 스스로도 그 잠깐이 얼마나 버거운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 소리도 없었다. 남편 영수는 운전대만 잡고 앞만 보고 있었다. 지연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괜히 아이 손만 꼭 잡았다. 시댁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명절 아침 특유의 분주함 대신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왔어요. 지연이 인사했지만 시어머니 정불래는 고개만 끄덕였다. 눈길은 잠깐 지연을 스치고 다시 부엌 쪽으로 향했다. 지연은 외투를 벗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명절이면 늘 그래왔듯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시어머니의 말이 하나둘 날아왔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편해서 탈이야. 예전엔 이 정도는 말도 안 했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놀렸다. 기름 냄새와 함께 가슴속 답답함이 차올랐다. 사소한 일이었다. 간장병을 어디에 두느냐, 저는 어느 쪽부터 붙이느냐. 그런데 말이 겹치고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될걸. 시어머니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문제였다. 부엌 안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하려고 했다는 말이 제일 싫어. 시어머니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명절인데 얼굴에 그 표정은 뭐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더 큰 말이 될 것 같았다. 그때 영수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 침묵이 더 서러웠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 큰 소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정확히 찢고 들어왔다. 지연은 잠시 서 있었다.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지연 입에서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외투를 입고 아이 손을 잡았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시댁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차에 올라타자 지연은 창밖을 봤다. 명절 아침인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조용해질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명절도 안부도 모두 거기서 멈췄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지연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를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는 일이 몇 번 있었지만 끝내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 그 집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번, 두 번. 지연은 받지 않았다. 문자도 몇 통 왔지만 짧은 안부 말뿐이었다. 잘 지내? 애는 괜찮아? 지연은 그 문장을 읽고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시작하면 다시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았다. 며칠 뒤 지연은 아이 손을 잡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다.
낯선 동네였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집은 작았지만 조용했다. 누가 눈치 주지 않았고 명절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바빠질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다. 그래도 시댁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른 말 좀 참고 넘기지. 지연은 웃기만 했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절이 다시 찾아왔다. 달력에 빨간 날짜가 보이자 지연은 잠시 손을 멈췄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다. 이번 명절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아이와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엄마, 우리도 할머니 집 안 가? 아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은 안 가. 이유는 덧붙이지 않았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어린아이였지만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학교, 학원, 생활. 지연의 하루는 늘 바빴다. 영수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아이 이야기만 오가더니 나중엔 그것마저 뜸해졌다. 서로의 삶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은 채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큰 싸움도 큰 말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관계가 조용히 끝났을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민재는 훌쩍 자라 말수가 줄었고 지연은 더 단단해졌다. 명절은 이제 그냥 평범한 휴일이 되었다. 아프지도 기대되지도 않는 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지연 씨 맞으세요? 지연은 그 순간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는 걸 느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전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끊고 나서도 지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도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에 힘이 풀리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많이 편찮으세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았다. 누군가의 상태를 전하는 말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지난 10년을 다시 불러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부엌으로가 물을 한 잔 따랐다. 컵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생각이 다른 데로 흘렀다. 그 집의 부엌, 그날의 냄새와 소리까지 또렷하게 떠올랐다. 지금이라도 가야 하나?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리자 지연은 평소처럼 웃으려 했다. 하지만 표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재는 금세 알아챘다. 아이의 눈은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있었다. 아니야. 지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민재는 더 묻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할머니네에서 전화가 왔어. 민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할머니가 아프시대. 지연은 그 말을 하면서도 아이 표정을 살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기억나? 지연은 아이를 바라봤다.
뭐가? 그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나오던 날 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날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문 닫히는 소리. 민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내 손 꼭 잡았던 거. 그때 엄마 손이 떨렸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래서 난,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집에 다시 가는 거 좀 무서웠어.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던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만 감고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게 말하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를 표정. 그때 정말 나를 미워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1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자신은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그날을 기억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스쳤다. 말하지 못한 쪽은 자기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침이 밝았다. 지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피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자리 잡았다. 지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집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다. 민재야, 지연이 말했다. 엄마가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민재는 잠시 지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게. 그 말에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았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지연은 다시 그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골목은 그대로였다. 지연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10년 전에도 이 길을 이렇게 걸어 나왔었다. 민재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여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 집 앞에 서자. 시간이 갑자기 느려진 것 같았다.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지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짧은 소리가 울렸고 곧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 정분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칼은 희끗해져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왔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민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한참을 아이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많이 컸네. 그 말에 지연은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다. 10년의 시간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장판, 부엌 구석에 놓인 작은 장식장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사람이 줄어든 집처럼 조용했고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지연과 민재는 거실에 남았다. 민재는 소파 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지연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잠시 서 있었다.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다. 예전에 늘 보던 냄비, 조금 다른 국자, 벽에 걸린 달력. 지연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명절날 아침, 이 부엌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때와 똑같은 자리에서 지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그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머니, 문 앞까지 갔다가 지연은 멈췄다. 괜히 들어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은 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지연은 다르게 들렸다. 거실에 다시 앉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민재만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멀리서 왔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다시 대화의 끝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느낄 수 있었다. 이 집 안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말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걸. 10년 동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 침묵 속에 숨쉬고 있다는 걸 지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이 집에 온 이유는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직 말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걸.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 정분례가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찻잔 2개가 들려 있었다. 차 한잔 하자. 예전처럼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었다. 조금 느렸고 조금 낮은 목소리였다. 지연은 순간 대답을 늦췄다. 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잠시 잔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다. 병원은 말을 꺼내다 멈췄다. 시어머니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요즘은 자주 다닌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히 위로를 건네는 말이 더 어색해질 것 같았다. 나이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시어머니는 잔을 천천히 들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시선을 잠시 내렸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했다. 학교는 잘 다니냐? 민재는 지연을 한번 보고 작게 대답했다. 네. 공부는? 시어머니는 말을 고르듯 멈췄다가 힘들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 질문이 지연의 가슴을 스쳤다. 예전 같았으면 성적부터 물었을 사람이었다. 잘하고 있어요. 지연이 대신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찻잔에서 김이 사라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는지 지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지연의 심장이 조용히 빨라졌다. 그날은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가 이번에도 멈췄다. 목이 잠긴 것처럼 침을 삼켰다. 내가.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깔았다. 말을 너무 세게 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그때는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꼭 쥐었다 풀었다 하며 말했다. 집안이 다 무너질 것 같았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영수가 회사 일로 계속 힘들어하던 때였고 집에서는 내가 말을 고르느라 숨이 고르지 못했다.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았다. 그 말은 지연이 알고 있던 이유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보고 말했다. 그래서 괜히 더 날카로워졌다. 잘못인 줄은 알았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도 이해도 아직은 할 수 없었다. 다만 처음으로 느껴졌다. 그날의 말이 오로지 자신만을 향한 미움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시어머니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연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10년 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재촉하지 않았다. 지금 이 침묵이 얼마나 오래 쌓여온 것인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명절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난히 숨이 막히던 때였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 듣는 말투였다. 늘 단정하고 단호하던 사람이 기억을 더듬듯 말을 고르고 있었다. 영수가. 시어머니는 이름을 부르다 잠시 멈췄다. 회사에서 큰일을 겪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한 번도 지연의 귀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정리 대상이란 말이 돌고 있었고 보증 문제도 얽혀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기억 속에는 그런 징후가 없었다. 그땐 내가 너무 바빠 보였고 시어머니는 지연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다. 아이 키우랴, 일하랴 늘 지쳐 있었잖아.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때의 자신을 누군가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이 집 문제까지 떠안게 될까봐 겁이 났다. 지연은 그 말의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말을 잘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난 늘 말이 서툴렀다. 그날 밤의 장면이 시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다. 명절 전날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집에 더 이상 사람 하나를 붙잡아 둘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차라리 멀어지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지연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쫓아냈다는 기억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내가 이 집에서 상처받느니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떠나는 게 낫다고. 시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었지. 내 마음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지연은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10년 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기억에 작은 금이 가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처음으로 바라봤다. 그날 내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방 안에는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말이 멈췄지만 감정은 멈추지 않았다. 지연은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차갑게 들렸던 말, 붙잡아주지 않던 침묵. 그 뒤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왜 그땐 알 수 없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지연은 느꼈다. 이해와 용서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마음을 그땐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연은 말을 이었다. 그날은 너무 아팠어요. 그 말은 비난도 공격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은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늦었지만 가볍지 않았다. 지연은 그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말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과가 있었지만 상처는 아직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영수였다. 예전보다 말라 보였고 어깨는 조금 더 내려가 있었다. 집안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신발을 벗는 동작도 조심스러웠다. 왔어. 영수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인사 하나에도 10년이 끼어 있었다. 영수는 어머니를 먼저 봤다. 그리고 지연, 민재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섰다.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었다. 영수가 말을 꺼냈다. 설명처럼 들렸지만 변명처럼도 들렸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이 왔다. 영수는 그제야 지연을 다시 봤다.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알아. 영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연락했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영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영수가 입을 열었다. 그날 기억나.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명절날 영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부엌에서 너랑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말을 잇지 않았다. 영수는 그 질문의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말하지 않았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못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냐? 영수는 어머니를 향해 말하지 않고 지연을 향해 말했다. 그때 난 회사 일로 너무 벼랑 끝에 있었다. 집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둘 중 누구 편도 들지 않았다. 아니,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쳤다. 그 단어가 방 안에 또렷이 남았다. 내가 나가던 날 차 문 닫히는 소리까지 들었어.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게 제일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다. 왜 그 얘길 나한텐 안 했니? 영수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잠시 멈췄다. 나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침묵이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그제야 알게 된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지연에게 연락은 했지만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돌아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 지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맞아. 조용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그날 난 혼자였어. 어머니 말보다 당신 침묵이 더 아팠어. 영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안해. 그 말은 처음으로 지연을 향한 말이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영수는 아이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이번엔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침묵이었다. 서로가 자신의 몫을 인정한 뒤에 침묵이었다. 지연은 마음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날의 상처는 한 사람의 말로 생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침묵으로 완성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야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했는데도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시어머니 정불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며 생각을 고르고 있었다. 지연은 재촉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절 전날 밤에 시어머니가 낮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작았다.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 다녀왔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검사 결과를 혼자 들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겁이 났다. 그 말은 지연이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솔직한 말이었다. 혹시라도 큰 병이면 어쩌나. 이 집이 내 손에서 끝나면 어쩌나. 시어머니는 그날 밤을 떠올리듯 눈을 감았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못했다. 아들한테도 너한테도. 지연은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날의 차가운 얼굴 뒤에 이런 밤이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무너질까봐 더 강해 보여야 했다. 약해 보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손이 조금 더 떨렸다. 그래서 말을 잇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괜히 내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젊고 아이 키우면서도 버텨내는 내가.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럽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다. 그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시어머니는 말했다. 그래서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왔다.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엄격함보다 지친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그날 내가 나간 뒤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 그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목소리가 떨렸다. 돌려보낼 용기는 없었다. 지연은 그 말이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말이 단순한 악의만은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손, 그날 많이 떨렸어요. 근데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엄마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랬구나.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약했던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었다는 걸, 강해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두려움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걸. 시어머니는 아이를 향해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지연에게도 민재에게도 같이 닿아 있었다. 지연은 그 사과를 바로 용서로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걸 느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열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이 말을 꺼내기까지 10년이 아니라 평생이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사실은 그 한마디를 내뱉는 데에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명절 아침에 내가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는 지연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다. 사람이 하나 찾아왔었다. 영수의 고개가 들렸다. 누가요? 회사 쪽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영수 이름을 대면서 집안 상황을 묻더라. 혹시라도 집안 이야기가 밖으로 새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날의 긴박함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그 사람 말투가. 시어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좋지 않았다. 내가 며느리로서 이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을 잇지 못했다. 괜히 너까지 휘말릴까봐. 괜히 내가 불려다닐까봐. 지연의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른 위험이 그날 집안에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오늘만큼은 내가 이 집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잔인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아니었다. 그래야 너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느리로 남아있으면 너까지 끌려 들어올 것 같아서. 지연은 그날의 말을 떠올렸다. 차갑게 들렸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영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들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보호였다. 모든 걸 내가 맡고 싶었다. 엄마니까. 그 말에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알지 못한 채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온 듯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었다. 쫓겨났다고 믿었던 날이 사실은 밀어낸 날이 아니라
막아낸 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지연은 그걸 곧바로 용서로 바꾸지는 않았다. 어머니,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근데 지연은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그때 저한테는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그 말은 책망이 아니었다. 사실의 확인이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아이 손잡고 집을 나서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갔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부탁이라는 말이 이 집에서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나온 건 처음이었다. 내가 너한테 준 상처를 지워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다만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 인생의 전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탁은 사과보다도 더 무거웠다.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용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지연은 거의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명절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지금의 거실이 보였다. 다른 건 없었다. 다만 같은 집에서 서로가 늙어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민재가 아직 자는 걸 확인하고 부엌으로 갔다. 부엌은 여전히 익숙했다. 칼이 놓인 자리, 그릇이 겹쳐 있는 모양, 싱크대 아래 수건까지. 10년 전에도 지연은 여기서 손을 움직였었다. 그때는 해야 해서 했다. 오늘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였다. 달걀을 풀어 얇게 부쳤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었다. 민재가 싱겁게 먹는 버릇이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국에서 김이 올라올 때쯤 뒤에서 기척이 났다. 시어머니 정분례가 문턱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연이 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모른 척했다. 눈을 마주치면 말이 필요해질 것 같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내가 할 텐데. 지연은 손을 멈추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이었다. 식탁에 밥을 올렸다. 민재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눈을 비비며 부엌 냄새를 맡더니 말했다. 엄마, 밥 냄새 좋다. 지연은 웃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민재는 그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민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올 거라 생각하지 못한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다. 그래. 시어머니는 천천히 앉았다. 손을 식탁 위에 올리는데 그 손이 전날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았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은 많지 않았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그 사이에 숨이 섞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할머니, 엄마는 달걀 부침 잘해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시어머니는
달걀 부침을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 잘했네. 그 말이 칭찬인지 미안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연은 그 말 하나가 이 집에서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그릇을 씻었다. 시어머니가 옆에 서서 물기 닦는 걸 도왔다. 서로 말없이 같은 일을 했다. 지연은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서로 상처도 주고 서로 미안해도 그래도 어느 날엔 같은 부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민재가 가방을 챙겼다. 엄마, 우리 이제 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야지. 현관 앞에서 지연은 신발을 신으며 잠시 멈췄다. 시어머니가 문 옆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지만 표정은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그저 늙은 얼굴이었다. 지연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다 잊겠다는 말은 못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지연은 말을 이었다. 근데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도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문을 아예 닫아버리진 않겠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그 말이 울음처럼 나왔다. 민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조금 길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표정이 풀린 것에 가까웠다. 지연은 그걸 보며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10년 전처럼 급하지 않았다. 그날 지연은 처음으로 명절이 끝나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걸 느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다. 그래도 이제는 조용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면 지연에게는 충분했다.